3월 1일 빨간 날 쉬죠, 뭐. 5주 나오니까. 자, 고용인 가겠습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은 2명이에요. 고용당한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2명이죠. 이걸 고용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용하게 되면 고용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그 다음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도 신고해야 됩니다. 종료 신고. 이거는 종치고 10일 내입니다. 종료 후 10일 내. 종치고 10일 내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 5절 고용인.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와보세요. 1. 고용인의 의의와 종류. 자, 고용인은 2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에요. 소속하고 보조원. 자, 2번에 고용인은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해야 돼요. 자, 양가리 1번에 고용은, 자, 고용인은, 인원수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갑이 개공이야. 자, 갑이 개공인데, 이 밑에 이제, 뭐, 보조원을 10명 둬도 되고, 100명 둬도 돼요. 1명 둬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자, 고용인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고용인은 1명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야 됩니다. 자, 2번은 기억해야 돼.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결격사유. 미성년자라든지 파산자라든지 전과자를 고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2개월 이내에 해소시켜야 됩니다. 몇 개월? 2개월. 2개월 이내에 잘라야 돼. 시키기 위해서.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된다. 자, 이번에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합니다. 자, 1번에 고용신고 기억.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 받아야죠? 소공은 실무 교육 받아야죠. 다음,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이죠? 직무 교육이죠.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자, 동그라미 크게 치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자, 니은 소속입니다. 동그라미 소속에 동그라미 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관청은 만약에 안동에다가 등록하면 안동시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안동시청은 고용인 결격 사유 있는지 여부와 교육, 무슨 교육이겠어요?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수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자, 인장 등록이에요. 자, 우리가, 자, 개설 등록하고, 개공이 개설 등록하고, 다음에 고용 신고하고, 인장 등록은 함께 할 수 있어요. 등록은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다. 캔입니다. 이게 전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 편하죠.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있다. 자, 디귿. 자, 고용신고와 함께 동안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설 등록, 고용신고, 인장 등록은 3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종친신고 갑니다. 종료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는 고용관계 동그라미 칩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종친 날로부터 자른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며칠 내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종료 신고해야 돼. 아까 10일 이내에 한 개 더 나왔죠, 그죠? 뭐였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죠, 그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이전 신고해야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내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 협회에다가 또 10일 내 통보해 줘야죠. 기업,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나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한 달치를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협회 10일까지 통보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의 제재는 업무정지입니다. 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종료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업정. 자, 3번에 이제 고용인의 업무 범위 갑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또 이제는 복습이야. 자, 소공은 이사람 공유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맞죠? 중개 업무 수행이 가능하죠. 업무 수행이 가능하죠. 중개 업무 수행.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설명하는 거.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작성이 가능해요. 근데 보조원은 이 사람 공유 자격증이 없잖아. 이거는 중개사는 수행은 못하고 보조만 해야 되잖아. 보조만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커피만 탄다는 거죠. 자, 그 좀 기억하면서 양갈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은 자,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용어 정의에서 배웠죠. 자, 죽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의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수행은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이 바로 수행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자, 중개 표시하고 이제 수행으로 간다. 다 배웠던 거 복습이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 왜 중개사 자격증이 있잖아. 이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해야 한다. 수행 나오죠. 잘라주고 중개 행위를 하였다면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서명 앤더 날인하여야 하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무슨 교육 받아야죠? 실무교육 수료해야 하고 또 2년마다 연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또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 대행이 가능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실거래가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중개 보조원이야. 보조원은 보조만 해야 돼. 수행 못해. 중개 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동그라미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다. 보조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수행 못해요. 고로 수행하는 확인설명 X, 확인설명서 작성 X, 거래계약서 작성 X 할 수가 없다. 또 오른쪽에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도 없어요.
커피만 끓여주면 돼. 서명 및 날인은 없다. 인장 등록 업무도 없습니다. 교육도 실무 교육 안 받고 연수 교육 안 받아. 오로지 뭐만 받는다 그랬죠? 직무 교육만 서너 시간 받잖아. 직무 교육만 1년 내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비교해놨죠, 그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이제 비교인데, 오른쪽에 공통점은 정리합니다. 자, 소공과 보조원의 공통점 오른쪽에 1. 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돼. 둘 다. 그리고 종료신고는 종치고 나서 10일 내 종료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인원수는 제한 없다 그랬죠.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제한 없어요. 다음 3번에 소공도 보조할 수 있고 보조원도 보조는 가능하고 4번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소공도 사무소 2군데 출근하면 안 되고 보조원도 2군데 출근하면 안 돼요. 다음 5. 금지행위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다음 8.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 2개월 내 잘라야 된다 그랬죠. 다음 7. 사고 예방 교육은 받습니다. 자, 당구장표에 줄거세요. 두 사람 다 자, 소공이나 개공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본다 간주합니다. 자, 밑에 4번에 이제 자, 제목에 줄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 공인사의 책임 이겁니다. 자주 나와요. 우리 법조문에서 자 여기에 이제 갑이 개공이라고 하죠. 갑이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공 A가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B가 이제 중개 보조원입니다. 자,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행위하는데 이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를 했어요. 자, 이 업무상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이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거죠. 개공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행위로 본다.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이 자 중개를 하고 중도금을 받았어요. 중도금 아니 5천만 원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떼먹어서 도망가 버려서 횡령했어요. 떼먹으면 이 5천만 원을 갑이 받은 걸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 물으셔야 돼요. 자, 이건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봅니다. 이걸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 이 사람이 고용인을 사용했으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져요. 책임은 이건 갑도 책임지고 얘도 같이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 부진정하게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연대 책임이. 그럼 갑이 이제 5천만 원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정 설정하는 거죠. 5천만 원 물어주었다.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얘가 잘못해도 5천만 원 이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죠.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하고 관련 안 된 거는 아니야.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자, 그럼 1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공이나 개공이 잘못했어. 첫째, 민사 책임. 두 번째, 행정 책임. 세 번째, 형사 책임, 형벌 책임이 있어요. 자, 이 민사 책임은 민법상 책임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죠. 행정 책임은 예컨대 자, 소공이 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업무 정지 받는다는 거죠. 이 행정 책임. 이 두 가지는 민사 책임과 행정 책임은 개공에게 잘못 따지지 않아.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이거는 무과실 책임. 근데 형사 책임은 조심해야 돼. 형사 책임은 자 A나 B가 소공이나 개공이 1학년 1반이나 3학년 3반 사이에 해당해요. 1학년 1반이나 3학년 3반 해당하면 조심해야 돼. 요거는 형사 책임은 형벌 받으니까 요거는 자 개공은 과실 책임이야. 개공이 잘못 있을 때만 형사 책임을 받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은 여기서는 벌금형만 받습니다. 자, 만약에 1학년 일반에 해당하면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만 받아요. 사용자는. 또 3학년 3만이면 3천만 원 이하 벌금만 처벌받지 징역형은 안 받아요. 형사 책임은. 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런 벌금만 받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만약에 쉽게 해서 소공은 자, 만약에 3학년 3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고 개공도 3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지만 얘는 징역형은 아니고 벌금형만 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무과실, 이거는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고 이거는 과실이 있을 때만 벌금형만 받습니다. 자, 이걸 보내가죠. 자,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책임 1. 무과실 책임. 옆에 저거 부진정 연대책임. 부진정 연대책임은 둘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무과실 책임. 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전이 둘 것에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가 아닌 행위는 안 해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행위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간주한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할 때 업무상 행위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면 개공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부진정 연대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과실 없다고 주장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부진정 연대. 자, 동그라미 이번에 업무상 행위의 범위 중요 표시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 보조원이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이 행위가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개공이 책임집니다.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책임 안 져. 예컨대 소공이 이제 자, 저녁에 끝나가지고 저녁에 한 8시쯤 소주 한잔 먹다가 자, 다른 사람 자, B하고 싸웠어요. 싸움했다. 싸움을 해가지고 이빨 부러뜨렸다. 이거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갑이 책임 안 집니다. 업무와 이걸 이제 우리 관련성이라 그래. 업무상 관련성 행위만 책임지는 거야. 업무상 행위. 자, 갑니다. 자, 고용인의 행위가 개공사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만 간주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줄거세요. 따라서 다음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동그라미 횡령한 경우도 업무와 관련되죠. 업무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자, 이번에 부진정 연대책임. 부진정 연대책임은 개공과 소공이 같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첫째 줄. 세 번째 줄 걸음으로 줄거고요. 걸음으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개공사하고 고용인에 대해서 둘 다에게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공이 손해배상해주면 구상권 행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만약에 손해배상해준 경우는 개공은 직접 행위자인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책임 조심해야 돼요. 자, 밑에 판례 보기 보세요. 자,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은 개공사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 책임지로 하는 규정으로서 자, 중개보조원이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중개보조원도 같이 책임집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심표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둘 다 책임진다는 거야. 이것을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봤지만, 자,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떼먹었어요. 자, 소공이나 개공이. 그럼 책임을 누가 진다? 갑하고 A가 같이 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자, 밑에 양가로 2번 행정 책임입니다. 행정 책임. 자, 첫 번째 줄고 나갔죠. 또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전이 동그라미 크겠죠.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의 행위가 만약에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할 수가 있다. 이걸 행정 책임이라 그래. 이것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오른쪽 3번 중에 표시합니다. 형사 책임 가리고 양벌 규정 땡땡 저건 과실 책임입니다. 양벌 규정은 양쪽 다 책임 지운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자, 줄였습니다. 첫째 줄부터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 자 줄였죠.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한 때에는 심표. 징역 또는 벌금의 옆에 적어.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두 개밖에 없어. 3학년 3반이나 1학년 1반에 해당한 행위를 위반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줄거세요. 해당 조문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벌금형 즉 3천만 원 이하나 1,000만 원 벌금형을 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잘못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면 개공은 이 징역형이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는 겁니다. 이걸 양벌 규정을 해. 양쪽 다 벌을 과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 이건 과실이 있어야 돼. 이때는 개공에게 잘못이 있어야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건 과실 책임이야. 자, 그 뒤에 나오죠. 다만 과실, 다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개공에게 과실이 없다면 벌금형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양벌 규정이라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 고용인은 즉 소공이나 보조원은 자 3학년 3반 1학년 1반 뭐 징역형 맞을 수도 있고 벌금형 맞을 수도 있지만 자 줄거세요. 개공은 오로지 조심해야 돼. 징역형은 받을 수 없고 벌금형만 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직접 법에 위반한 사람은 소공하고 보조원이 했잖아. 그럼 직접 위반한 게 아니죠. 간접 위반이니까 벌금형만 가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전번주에 배웠죠. 우리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벌금 얼마 이상 받으면 결격이었죠. 자, 이 법에 위반해서 얼마 이하 벌금 받으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몇 년간 결격이죠? 3년 결격이었죠. 이걸 조심해야 돼. 요거는 개공이 직접 잘못했을 때 결격이야. 이와 같이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이 아니에요. 직접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 점 조심해야 돼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물론 다음 줄로 넣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그라미 크겠죠. 양벌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도 이런 결격이 아니다.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게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양식이 나오는데 보세요. 양식. 자, 맨 위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거기다 체크가 3개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인장 등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체크하면 돼. 고용신고하려면 고용에다 체크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종료신고 체크하고, 인장 등록하려면 인장에다 체크하면 돼요. 자, 오른쪽입니다. 이제 제 6절에 인장 등록이죠.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자, 법 16조 보죠. 인장 등록.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등록해야 됩니다. 자, 2항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돼. 등록 인장 사용해야 돼. 이 인장 사용 안 하면 또 업무 정지예요. 자, 1번에 인장 등록 업무는 업무 개시 전까지야. 첫째 줄 줄었습니다. 개공과 소공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시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 그랬어.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당연히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도 있어.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맨 뒤에 다만, 인장 등록은 아까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나 소공인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가 있다. 이건 기억해야 돼. 개설 등록 신청과 고용신고와 인장 등록은 함께 같이 할 수가 있다. 자, 양거로 이번에 등록할 인장입니다. 그럼 도장은 이제 크기가 있어요. 크기고 도장은 반드시 여기 본인의 성명이 적혀져야 됩니다. 성명. 자, 갑니다. 등록할 인장은 동그라미를, 자, 개인 동그라미죠. 개인인 개공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은 자, 크기가 있어. 7 내지 30제곱미터입니다. 자, 가보면 등록할 인장. 자, 개공과 소공은 등록할 인장은 두 번째 줄 읽어보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동그라미 시대 인장, 성명, 자기 이름,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이름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성명. 이름은 홍길동인데 박길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인장은 크기는 가로 세로 7 내지 30mm 이내로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돼. 개인은. 이번 법인은 달라. 법인은 크기 제한 없어요.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입니다. 법인. 기억. 주된 사무소 법인이야. 땡땡. 동그라미 치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동그라미 치죠. 법인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자,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그리고 니은 중에 표시 분사무소예요. 자, 분사무소는 지점장이죠. 지점장. 그러니까 대표자 인장이야. 땡땡.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죽어나간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법인의 인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어. 이거 일명 지배인 인감이라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입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에는 자,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배인이죠. 지배인 인감입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크기는 제한이 없어. 법인은. 자, 다음 장 갑니다. 3번에 인장 등록 장소 갑니다.
등록관청이죠. 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 자, 그런다 조심해서 해야 돼. 법인에 분사무소 줄 거세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이것도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무조건 분사무소 나오면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청장에게 등록해야 돼. 무조건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된 사무소가 등록관청입니다. 4번에 인장 변경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변경한 날부터 7일 냅니다. 등록할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뭐 인장을 분실했다 이런 경우죠. 분실했다, 깨졌다 이런 경우는 변경한 날로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 변경한 날부터 7일입니다. 7일 냅니다. 7일 내. 5번에 인장 등록할 때는 뭐 첨부해야 되겠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왜? 등록증이 바뀌어야 되니까.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왜? 등록증 원본에 인장이 찍혀야 되니까. 다음 동그라미 2번 조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게 됩니다. 자, 법인은 이미 법인은 인장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자, 2번에 자, 개공하고 소공은 중개행위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돼.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인장 사용하면 업무정지당해요. 3번에 제재 갑니다. 업무정지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7일 이내에 다 변경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업무정지 처분받습니다. 개공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소공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하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행정처분은 자, 개공은 등록했는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아니면 업무정지. 또 소공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가 없어요. 소속 공인 무조건 자격정지입니다. 왜? 이 사람은 개업을 안 했잖아요.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둘 다 기간은 6개월 냅니다. 업무정지도 6개월 내, 자격정지도 6개월 냅니다. 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기본적으로 인장 등록 안 했다, 개공이 안 했다, 업무정지, 소공이 안 했다, 자격정지입니다. 자, 그럼 거의 다 했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양식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7절 옵니다. 마지막에도 이제 휴업, 폐업. 자, 휴업, 폐업. 그 옆에 적어서 휴업, 폐업은 매년 나오는데 사전에 미리 신고한다. 휴업, 폐업. 두 가지 더 있어요. 휴업, 폐업. 기간 변경하고 재개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신고 기간 변경, 그 다음에 폐업했다가, 휴업했다가 재개 신고. 이 전부 사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사전에. 자, 휴업하기 전에 신고, 폐업하기 전에 신고, 휴업 기간, 신고 기간 변경도 신고, 재개 신고도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 휴업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3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 미리 사전 신고.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그리고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할 때 이거는 반드시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자, 21조 보세요. 맨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매년 나오죠.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크게 치죠. 3개월을 초과. 초과는 휴업 가로 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개설 등록하고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안 할 때도 휴업 신고해야 돼. 3개월 초과 휴업 그리고 폐업 신고 또는 휴업한 중개업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까지 미리 사전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또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또 4가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사전에 미리 해야 돼요. 다음 제2항. 제1항에 따른 휴업은 원칙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원칙은 6개월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는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전까지만 휴업 신고합니다. 이건 예외가 있어. 6개월 초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다만 이걸 자주 나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근나간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월 이상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게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자, 밑에 1. 휴업 및 폐업 등 신고. 자, 그 옆에 적으세요. 요거는 요 2가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한다. 2가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신고를 못합니다. 전자신고를 못해. 반드시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직접 걸어서 가야 돼. 안동시청에. 자, 1. 사전신고 갑니다. 사전신고 1번. 개업 공개전은 3개월을 초과 이상이 아니야. 초과입니다. 3개월 초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다가 자 줄거세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한다.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신고하기 전에 첨부하여 등록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합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절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2개 내용입니다.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돼. 반드시 직접 가야 돼요. 왜? 뭘 첨부해야 되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니까. 또 3번, 4번 같이 묶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자, 중개업에 휴업하고 또 사업자 등록, 사업도 휴업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휴업할 수 있죠. 그게 4번입니다. 3번. 3번, 4번 묶어서 3번. 중개업에 휴업, 폐업 등 신고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휴업, 폐업 신고를 동그라미 동시에 같이 하려는 경우는 한 군데만 신고하면 돼요.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세무서로 보내야 되겠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거꾸로 4번. 이거는 세무서에 가서 또 폐업할 때는 세무서에만 함께 하면 돼.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걸로 본다 이거야. 세무서하고 시청에 2번 갈 필요가 없어.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자, 2번 중요 표시 휴업 신고 워낙 많이 나와. 기간 1. 휴업은 원칙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등 줄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 유업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잘 나와. 이번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외우러 갑니다. 다음 기억, 질병으로 인한 요양. 몸이 안 좋다. 그러면 6개월에 1년, 2년 휴업할 수 있어요. 2년 징집, 군대 가죠? 징집으로 인한 이병. 군대 가면 다 지금 20개월 이상이잖아. D가 취약, 대학원 간다, 취약. 리얼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더 들어갔죠.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리얼 그 밖에 기억, 질병, 니은, 징집, 디귿, 취약, 리얼, 임신, 출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그 5가지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기간 변경하고 재개 신고도 이것도 미리 신고해야 돼. 미리. 자, 그 동그라미 2번 내로입니다.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는 신고나 또는 휴업 기간에 4개월 했다가 5개월로 변경한다. 변경 신고 이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업 기간 변경이나 중개업 재개 신고는 등록증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우리 지체 없이 하는 게 빨리 해야 돼요. 적시 하는 게 빨리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하고 적시 어느 게 빨라요? 자, 지체 없이 하라, 적시 하라. 어느 게 빠릅니까? 말이 어렵죠? 어느 게 빨라요? 적시가 빠릅니다. 자, 지체 없이는요, 이거는 밥 먹고 있다. 밥 먹고 나서 하라는 거야. 자, 공무원한테 갔어, 내가. 갔는데 점심시간이야. 밥 먹고 지체 없이 그러면 밥 먹고 해주는 게 지체 없이야. 적시는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바로 해줘야 돼. 적시 해줘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지 않고 숟가락 바로 놓고 바로 해야 돼. 적시는 더 빨라. 그래서 그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우리 중개사법에 적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적시 갑니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 자, 재개신고는 뭐예요? 휴업했다가 다시 이제 중개업 하는 거죠. 빨리 영업해야 되니까 적시 줘야 돼.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동원하면 적시 반환해야 돼. 왜? 중개업 빨리 사인해야 되니까 적시 반납한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신고강의서를 적시 반납해야 돼. 자, 재개신고 받으면 휴업했다가 재개신고 받으면 적시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야. 적시 반납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사무소 재개신고 받으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적시 반납하고 분사무소 재개신고라면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적시 반납. 적시는 딱 요 하나밖에 없어. 지체 없이 X입니다. 다음 협회 통보해야죠. 자, 1번 법인인 개공은 자 분사무소별로 휴업, 분사무소별로 폐업, 분사무소별로 기간 변경, 분사무소별로 재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휴업 안 하고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어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등록관청은 4가지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받으면 그 사실을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월별로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자, 3번 아까 했던 거네요. 이 배치한 거죠. 폐업 신고한 개공사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죠.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받으면 이 배치하면 간판 철거해야죠. 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하고 나서 폐업했다가 한 1, 2년 놀다가 또 재등록한 때는 폐업 신고하기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승계를 하게 됩니다. 자,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밑에 참고해서 보세요. 폐업 신고는 휴업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의 자유입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더라도 정지 기간이니까 결격 사유죠. 그 기간 중에는 결격이 됩니다. 결격. 자, 이제 제재 받으러 갑니다. 자, 1.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아까지 네 가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자주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자, 6개월 이상 초과해가지고 6개월 초과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뒤에 양식 보세요. 양식 제목 잘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이라면 중개업 체크,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에 체크하면 되겠죠. 4개,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요 4가지는 양식이 한 장 같이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신고인,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중개사무소. 자, 신고사항 줄거세요. 신고사항을 잘 냅니다. 신고사항 4가지죠. 사전신고인. 자, 먼저 휴업은 휴업일이야, 휴업기간이야. 휴업기간이죠. 휴업기간 적으세요. 몇 개월 초과? 3개월 초과죠. 휴업기간이니까 예컨대 뭐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 초과해야 돼. 가로 열고 며칠간 뭐 4개월간 이런 식으로 3개월 초과해야 돼. 휴업기간 적습니다. 3개월 초과. 다음 폐업은 폐업기간이야, 폐업일이야. 폐업은 딱 그 날짜를 적는단 말이야. 폐업기간이 아니야. 폐업일. 재개도 재개일이야. 자, 휴업했다가 다시 중개업 재개하는 날짜 1. 다음 휴업기간 변경은 그 기간이죠. 휴업기간 변경. 그러면 원래 휴업기간에다가 줄거세요. 변경 휴업기간이죠. 5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업기간 변경입니다. 자, 밑에 첨부서류 오세요. 첨부서류 오야 돼.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무슨 신고만 첨부한다 그랬죠? 휴업과 폐업이야. 휴업 폐업만. 휴업 신고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첨부한다. 휴폐업만 첨부하고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조심해야 돼. 등록증이나 설치신고 확인서는 휴업 폐업할 때만 첨부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0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 틀린 것. 분사무소입니다.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강남구에는 주된 사무소만 둬야지 강남구 시군구에는 둘 수가 없다. 2번 분사무소는 딱 한 개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정확하고. 3.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죠? 어디에 신고해야 돼? 주된 사무소 돼야죠. 3번 틀렸죠?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돼. 이걸 찾으면 답이 3. 4. 분사무소를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강남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5.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지점장이죠. 공인중개사에 하고 설치 신고 1년 전에 무슨 교육 받아야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다음 4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04번 1분 드릴게요. 04번
32의 문제. 자, 시작. 풀리죠, 그죠? 조금 어려웠어. 보세요.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항상 중개사무소 이전 나오죠? 사무소 이전이 나오면 이게 자, 관할지역 내인지 관할지역 내에 이전하는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는지 구별 잘해야 돼요. 내로 이전한다는 말이면 우리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해서 머리 그려. 관할지역에는 안동에서 예천으로 이전하는 거야. 자, 가보죠.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자가 나왔어. 관할지역 내로 틀린 것.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등록관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이거 변경만 해주면 되죠. 재교부 안 해줘도 되죠. 자, 기억.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죠.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하고. 미연. 등록관청이 안동시청이 이전 신고받아서 2층에서 1층으로 신고받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가 없고, 틀렸죠.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사항만 변경하여 교부할 수가 있다. 재교부 안 해도 되죠. 관할지역 외라면 안 되지만 내니까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가 있다. 니은 틀렸고, 티귿. 이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드시 제출해야죠.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증은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 등록증에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바꿔야 되니까. 니은 티귿 틀렸어요. 리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하는 경우는 지연 사유 적어야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틀린 게 3번 니은 티귿.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와보세요. 07.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 상해 동그라미 쳐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표시 광고할 때 명확히 표시하는 명시. 누구 이름 적는다 그랬어요? 개공 이름 적어야 돼. 보조원 이름 적어야 돼. 개공 이름 적어야죠. 기업 공인중개사 명칭.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교차로 한번 보세요. 교차로 하나 봐가지고 교차로 한번 읽어보면 그 중간에 우리 중개한 광고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이겁니다. 바로 기업 중개사무소 명칭, 대박 공인중개사무소, 니은 중개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 티귿 개업 공인 성명 홍길동, 리얼 중개보조원의 성명. 틀렸죠? 보조원의 성명 광고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100만원 과태료잖아. 미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가장 중요하죠. 개설 등록번호. 리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오른쪽 9번 중요 표시. 자, 9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입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 아까 6가지였죠? 6가지. 자, 8가지. 자, 1번.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건 안 돼요. 토지를 안 돼요. 토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해야지. 토지 분양대행 X입니다. 이거 토지 분양대행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2번에 농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이것도 안 되죠. 농업용 X. 농업용이 아니라 상업용이 돼야죠.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입니다. 농업용 안 돼. 3번.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비법 제공. 안 되죠. 프랜차이즈는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죠. 개공이 아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돼야 돼. 다음 4번.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담. 정확하네요. 상담 컨설팅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담. 답이 나왔네. 4번. 다음 5번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중개업체를 알선해야죠. 직접 운영 X입니다. 운영이 아니라 알선이에요. 알선. 이렇게 장난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 11번 문제 보겠어요. 자, 11번 32회 때 거네. 이 법상 개업 공인중개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용인 2명이죠. 소공하고 보조원.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 관계가 종쳤죠. 종치면 며칠 내에 종료신고해야죠. 10일이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고용인 신고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4대 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4대 보험 때문에. 고용신고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고 종료신고는 10일 내 종료신고해야 돼. 2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소속입니다. 얘는 자격증 있는지 확인 요청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3번.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주거사의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 그죠?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먼저 받은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죠. 순서가 틀렸어요. 직무교육을 먼저 받은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답이 4 거꾸로 됐어요. 다음 5번.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중개업협회에다가 통보해야죠. 언제까지 통보한다 그랬죠? 한 달치를 모았다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 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기 협회에 통보하는 거 한꺼번에 정리해 보죠. 협회에 통보했던 게 우리 협회 통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한꺼번에 쭉 정리 한번 해봅니다. 73쪽 와보세요. 73페이지에 자, 맨 위에 3번. 자, 찾았어요? 73쪽.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등록관청이 공인중개협회에다 통보해야 되는 사항.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 한꺼번에 했던 거예요. 기억.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한 때 협회에 통보합니다. 미연.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도 10일 내 통보.
디귿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 통보, 리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받으면 10일 내 통보. 위험 소공이나 보조원이 고용 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으면 10일 내 통보. 남은 게 비업이야. 비업이 이제 다음 주쯤 배울 거야. 행정처분 가로 열고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 정지한 때는 10일 내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암기는 안 되더라도 이런 거 배웠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 다 해놨어. 이제 여기다가 자, 게시했죠. 중개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사자 등 보보 사무소에 게시해놓고 게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판 설치했죠. 간판은 설치 업무가 없지만 설치한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개공의 성명은 표시해야죠. 성명 표시. 보조원 성명 표시하면 안 돼요. 다 만들어놨어 이제. 그러면 갑이다. 자, 개인이라면 개인, 법인이라면 법인이죠. 법인은 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자, 뭡니까? 자, 광고해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 우리 땅 좀 팔아주세요라고 중개 의뢰하거나, B가 땅 좀 사주세요라고 중개 의뢰하겠죠. 중개 의뢰 받으면 개공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개 계약을 체결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개 계약이 다음 주부터 갈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138 갑니다. 그럼 중개 계약이 나오죠. 그럼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중개 계약, 이거 계약을 시켜줘야 이 우리 개공이 중개 보수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개 계약으로 갑니다. 중개 계약. 오늘까지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무소 만들었어요. 만들고 간판까지 달고 이제 영업 준비를 다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개 계약에서 보수 받으러 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공법입니다. 네, 공법이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